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13일 조선일보에 실려진 내용인데요. 해병 특검 플랜 B, 야 거부권 없는 상설특검 검토, 재의결 부결 대비한 새 전략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해병 대원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상설특검은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과 달리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꾸려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또 국회 규칙을 고쳐 특검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할 때 여당을 배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야당들이 원하는 인사들로 특검 후보가 구성될 수 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해병대 특검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보험야권 전원이 찬성해도 표가 부족하다. 이에 민주당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대안을 검토 중이다. 전번에 그 성일정이었습니까? 그 국민의힘 이제 그 지금 사무총장을 하고 있나요? 하여튼 그러는 것 같은데 위원장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아마 국민의힘에 관련된 뭐 위원장들인지 상임위 위원장들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잠깐 그 나오는 그 설명을 하는 것 보니까 자, 그 해병대원은 재난을 맞이하는 이제 국민 대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망했다. 그건 이제 그 부분은 그 2000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에 군 내의 어떤 수사 사망 사건이라든가 그 뭐 관련 문제는 군에서 덮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수사를 갖다가 경찰로 민간 경찰로 이양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지금 그건 갖다가 그렇게 시행되고 있고 아마 이번에 우리 최 해병 특검도 그 경북경찰청인가요?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특검을 한다는 것은 뭔가 그 수사를 하지 않고 있거나 수사를 할 수 없는 영역이라든가 수사를 하고 결과가 발표됐는데 일반적인 상식에 크게 뭐 벗어나서 누구나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네, 이렇다면은 뭐 특검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아니다 이렇게 성일종 그 사람에게 설명한 걸 봤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민주당은 또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구를 참 이 연구를 좀 다른 곳에 해가지고 국가나 국민을 위한 그런 연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더 봐도 아마 들으신 분들이 짜증 날 수가 있을 겁니다. 21대 국회가 아마 전 국회 기간 중에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를 받았었죠. 근데 22대 국회는 물론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선회를 하고 어떤 또 긍정적인 활동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활동하는 것 보면 정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읽으면서도 짜증 날 만한 아주 그냥 그 필요 없는 그러니까 꼭 특검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해야 되겠죠.
진짜로 특검해야 될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지금 몇 년 동안 의식 뭐 갖고 있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소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국민들은 지금 그 서민들 특히나 그 자영업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어려운. 그런데 어떻게 각 기업들이나 아까 보니까 잠깐 보니까 뭐 또 여러 가지 그 노조에 관한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들을 하던데 기업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얻은 이익이 뭘까요? 지금 이제 대부분 뭐 그 노동자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실은 우리나라의 그 민주노총에 그 상당히 이제 그 노동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집단들을 보니까 엊그저께 삼성전자 노조도 보니까 연봉이 1억 2천이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연봉 3천에서 5천 사이 굉장히 많죠. 근데 뭐 똑같이 먹고 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세상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정도들 갖고 생활할 수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 생활하는데 피해 주지 않게끔 꼭 물리적으로 피해보다는 기분상이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걸로 어렵게 이렇게 먹고 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걸 그 정도로 연봉씩 받고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그 특혜를 많이 받고 하면서 왜 자꾸 기업 활동이 저해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 주는 거. 물론 뭐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게 높여갖고 근데 그 결과가 다 나왔잖아요. 최저임금을 높이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부담되니까 오히려 고용하는 걸 갖다 줄이고 그럼 그 사람들이 일자리 잃어버리잖아. 왜 그런 머리들을 쓸까요? 그리고 또 왜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뽑아주고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은 러시아 국민들, 중국 국민들, 북한의 우리 동포들 보면은 특히나 남유럽 같은 데는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얼마나 땅 좋습니까? 그 땅에 진짜로 거기는 정상적인 생활만 하면은 그냥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뭐 석유 자연 있겠다. 천혜의 뭐 자연 요소들이 많이 깔려 있겠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그 포퓰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먹고 노는 거 결국은 그게 이제 옛날처럼 자기 영토 안에서만 먹고 살면 괜찮은데 모든 게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에서 밀리지. 그러니까 천연 자원 석유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갖다 가공해갖고 쓰는 건 그런 설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자기 그 원 서류 싸게 팔고 다른 데서 원유 그렇게 싸게 팔아가지고 다른 데서 가공해갖고 들어온 거 비싸게 사서 쓰고 이렇게 정치했던 사람들을 또 국민들은 지지하고 그래갖고 다시 뽑아주고 우리나라 정치도 국민들 탓이 아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 뭐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즘 얼마나 정보가 개방이 됐으니까 누구나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도 국민들이 선택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입법을 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좋은 경력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선택해서 국회에다 내보내주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정리가 되려면은 스스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그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후정치라고 그러는 거죠. 국민들이 자기들 사는데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쓰고 그럴지라도 4년간 내지는 5년간
대통령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이임 받았으면은 좀 신경 좀 쌓고 그 맡고 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국가를 좀 잘 되는 방향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하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제대로 좀 하십시오. 우리 선배님들이 그 피땀 흘려가지고 갖고 온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좋은 건 다 누리고 하면서 국가를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